오를 듯 하면 빠지고 호재인가 싶으면 또 빠져버리는 미친 장세가 반복되고 있는 비트코인. 말 그대로 고통스러운 장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과연 비트코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정말 시즌 종료인지 그 모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기의 비트코인, 그리고 절망과 최후의 시나리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차트본 솔드생 차설입니다. 익숙치 않은 목소리인데 싶으실 겁니다. 오늘은 기존에 제가 비트코인이 이렇게 발성을 썼었다면 꽤나 무게감이 있는 영상이기에 라이브에서 말씀드리는 편안한 톤으로 여러분들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며 영상을 전개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의 목차는 첫 번째 목차 그간 매매 복귀, 두 번째 목차 비트코인 현재 상황, 세 번째 목차 비트코인 절망 시나리오, 네 번째 목차 계획, 위 네 가지 목차로 준비해보았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꽤나 무게감 있는 영상이 될 듯한데 천천히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목차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간 매매 복귀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올린 시점 이후로 시간이 꽤나 많이 흘렀기 때문에 매매 횟수가 많으니 굵직한 매매 외엔 간단히 스킵하면서 설명드릴게요. 저는 영상을 올렸던 시점 이후 비트코인이 눌리더라도 상승할 것을 예상하였고 때문에 롱 포지션을 진입하였었습니다. 하지만 급락하며 곧바로 제가 기준 라인으로 보았던 구간이 이탈되었고 아쉽게도 롱 포지션을 손절하게 되었죠. 이후 저는 제가 보는 뷰에서 관점이 폐기되었기 때문에 관점 자체가 엇나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단타의 관점에서 매매를 접근했고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다가 이탈된 이 빗각 라인이 중요함을 인지한 뒤 이 빗각 라인의 저항을 받는 것을 보고 숏 진입, 그리고 익절하여 일부 만회 성공. 이 매매의 연장선상으로 이 빗각 라인을 재차 트라이를 하는 것을 보고 롱 포지션에 진입한 뒤 쭉 상승이 나와서 익절에 성공. 그 외로운 짜잘짜잘하게 관점 없이 말 그대로 단타를 진행하였습니다. 위 모든 내용을 텔레그램 및 카톡방에 하나하나 남겼고 그 기록과 매매 내용이 남아있으니 들어오셔서 직접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캡처로도 매매 내역을 인증했어요. 여하튼 현재 상황은 저의 경우 부족한 탓인지 큰 그림의 관점이 명확히 서지 않았고 때문에 영상도 올리지 못한 채 단타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혹여나 제가 도망갔다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시듯 꾸준히 라이브도 했고 매일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텔레그램 및 카톡방에 남아 소통하고 글 남겼다라는 점, 이 점만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전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도망 안 갈 거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얘는 진정성 있구나, 열심히 하는구나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목차 비트코인 현재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차트에서 볼 수 있는 제가 중요히 생각하는 시그널들을 말씀드려 볼 거고요. 세 번째 목차까지 설명드린 뒤 네 번째 목차에서 계획을 모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천천히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세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황, 일봉 추세선 및 일봉 빗각입니다. 저는 2023년도부터 이어온 일봉상의 상승 추세선을 포착하였습니다. 보실 수 있듯 터치하고 한번 딛고 상승, 터치하고 한번 딛고 상승. 이번 상승을 쭉 이어오면서 꽤나 유의미하게 작용했던 상승 추세선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현재는 이 상승 추세선에 결국 닿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또 하나 겹치는 것이 2021년도 고점과 2024년도 고점을 잇게 되면은 위와 같은 빗각이 나오게 되는데 역시나 이 빗각에 닿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겹치는 상황이기에 매우 중요한 하나의 상황임을 알 수 있겠죠. 여기까지 첫 번째 상황이었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상황, 일봉 상승 다이버전스입니다.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일봉상 상승 다이버전스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2022년부터 한번 차트를 복귀해보면 일봉상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된 구간은 딱 두 차례였습니다. 해당 구간을 한번 보면 상승 다이버전스의 컨펌 후 강력한 상승 추세 발생, 상승 다이버전스 컨펌 후 강력한 반등 및 머지않아 저점이 발생. 보실 수 있듯 이렇게 일봉 상승 다이버전스는 매우 희귀한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알고 현재 차트로 돌아와서 보면 일봉상 양봉까지 컨펌이 되었기에 일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된 상황, 2022년부터 약 3년간 세 번째 나온 이 신호는 역시나 매우 중요한 하나의 상황임을 알 수 있겠죠. 여기까지 두 번째 상황이었고요. 다음으로 일봉 캔들과 일봉 22평입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보면은 일봉상 하락하던 캔들을 장악해주는 장악형 양봉이 등장해 주었습니다. 거래량도 이전 음봉을 잡아먹는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역시 하나의 유의미한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더불어 일봉 22평을 보면 현재 비트코인 차트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총 4번이나 연속적으로 22평의 저항을 받고 하락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유의미한 저항 및 지지의 경우 4번을 터치하게 된다면 추세 전환의 신호가 곧 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있죠. 만약 현재 자리에서 일봉상 옆으로 횡보하며 밀어내는 캔들만 만들어 주어도 22평이 딸려 내려와 닿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5번의 터치가 발생하게 되겠죠. 이 역시 매우 중요한 하나의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세 번째 상황이었고요. 다음으로 마지막 네 번째 상황, 테더 도미넌스입니다. 테더 도미넌스가 뭔지 모르실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테더 도미넌스는 비트코인과 반비례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테더 도미넌스가 오르면 비트코인은 떨어진다는 것이고, 테더 도미넌스가 떨어지면 비트코인은 오른다는 것이죠. 이를 알고 테더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은 테더 도미넌스가 일봉상 유의미한 하락 추세선에 명확히 닿은 상황, 즉 이를 돌파하냐 혹은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상황이 정해질 수 있는 추세선이라고 보고 있으며, 정석적으로 저항을 받아준다면 비트코인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음을 추론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마지막 네 번째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상황들은 현재 상황에서 보이는 제 기준 상당히 굵직한 차트적 내용들을 쭉 나열해 보았습니다. 이어질 비트코인 절망 시나리오를 설명드리고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하여 후속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여기까지 두 번째 목차 비트코인 현재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목차 비트코인 절망 시나리오입니다. 목차만 들어도 사실은 우울한데 현 상황 속에서 분명히 절망 시나리오에 대한 기준을 세워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이 기준은 매우 명확한데요. 바로 73K 구간대입니다. 왜 이 73K 구간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보실 수 있듯 작년 3월 부근 비트코인이 지속적인 저항을 맞으며 하락했던 구간들을 복기해 보면 매번 돌파를 하지 못하고 하락한 구간이 바로 73K 구간대였습니다. 보실 수 있듯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수차례 저항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즉 이 구간대의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선 막대한 돈이 들었던 구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구간대까지 재차 하락하여 회귀하게 된다면 이는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쓰고 상승을 일으킨 다음 재차 이 돈을 쓴 구간에 오게 된 것이기에 그 돈을 쓴 소정의 상승 목적을 달성했다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많은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해당 구간은 리테스트 구간이고 때문에 반등자리다 라고요. 네, 맞습니다. 반등자리입니다. 매우 높은 확률로 저는 해당 부근에서는 반등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해당 구간에서 설령 반등을 하더라도 이 구간대에 회귀했다는 것만으로 위에 말씀드린 논리에 의거해 결국 이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약을 하면 73K 부근대까지 회귀하는 것 자체가 비트코인의 절망 시나리오입니다. 기준이 매우 명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비트코인 절망 시나리오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목차 계획입니다.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절망 시나리오를 파악하였으니 그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저는 우선 일봉상 말씀드린 추세선의 움직임을 보면 앞선 두 케이스 모두 상승 후 재차 테스팅한 후 올라가는 성질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러한 눌림 움직임을 충분히 나올 것을 염두하여 롱 관점으로 매매를 해볼 생각이고요. 더불어 알트코인 현물을 추가로 매수해볼 생각입니다. 얼마 전 제가 9억치의 현물을 추가 매수한 것을 보여드렸었는데 그에 덧붙여서 5억치만큼을 개인적으로 추가 매수해볼 계획을 갖고 있네요. 미쳤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즌 종료 아니냐, 진짜 좆된 거 아니냐 싶으실 수도 있어요. 저도 두렵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절망 시나리오를 세팅해 두었기에, 즉 죽을 자리가 세팅되었기에 그에 맞게 추가 베팅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번 장에 졸업을 실패하고 현물을 뼈아프게 손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투자라는 것이 타이밍과 선택에 의해 좌지우지됩니다. 여기서 팔든 사든 필연적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오랜 시간 고민에 걸쳐 위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이행하여야 저는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세운 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 후로 디테일하게 상세 내용들은 영상에서 모든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텔레그램 및 카톡방에서 매일매일 남겨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지막 네 번째 목차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비트코인 현재 보이는 네 가지 상황들을 근거로 하여 롱 관점으로 대응해보겠다. 둘째, 하지만 73K대의 리터치는 너무나도 위험하다. 셋째, 죽을 자리가 명확해졌으니 베팅해보겠다 입니다. 참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트럼프의 이슈부터 시작해서 온갖 악재와 호재들이 왔다 갔다 하며 변동성이 미친듯이 나오는 만큼 더욱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많이들 느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저 역시 고통스러움을 느끼고 있기에 더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잘 전달이 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으니 어떠한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니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힘든 시장 함께 잘 이겨내 봅시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설이었습니다.